한국 축구를 망치는 일에 정몽규는 숨어있고 이임생에 이어 홍명보가 행동대장으로 나섰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터졌는데 모습을 드러낸 홍명보는 비겁하고 뻔뻔했습니다. 홍명보는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철학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핵심을 비껴나갔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횡설수설했지만 스스로 자폭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홍명보의 기자회견에서 자폭 발언을 몇 개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꾼 이후에 갑자기 2014년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이유와 야욕을 공개적으로 대면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014년에 실패했던 대표팀 감독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K리그와 울산을 버렸다는 변명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믿어주고 응원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울산 팬들의 분노를 바로 눈앞에 보고 한국 축구 팬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발언에 많은 축구 팬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뻔뻔하다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왜 홍 감독의 도전을 위해 K리그와 울산이 희생해야 하나? 얼마나 K리그와 울산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남을 밟고 시작하는 도전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박수를 받을 수 없고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절차에 대한 질문에 나는 모른다. 이임생 이사에게 내가 1등 후보라는 말만 들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홍명보는 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규정에 의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6년 전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김판곤 감독 선임위원장과 함께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홍명보 전무는 차기 대표팀 사령탑을 찾기 위한 작업의 전권을 김판곤 위원장에게 맡겼고 국제 무대, 클럽팀에서의 성적, 전문성 높은 훈련 프로그램과 코칭 스태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은 4년간 벤투 감독의 지휘하에 조직력을 다졌고 무려 13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선임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홍명보입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스스로 만든 선임 절차는 모두 무시하고 이임생 이사가 문 앞에서 2시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이임생 이사의 설득에 넘어가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스스로 전력강화위원회 절차 정당성과 이임생의 독단적인 결정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물론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면접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홍명보는 이임생 이사와 함께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이유로 기술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축구협회가 최근 발표한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성에 대해 공감해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직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 한번 실행하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홍명보는 축구협회에서 정책을 만들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실행하기 가장 좋은 게 대표팀 감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딱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에일리언 발언을 했습니다. 홍명보는 결과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리욕이 생겼다. 새 팀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도전해보고픈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정말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2014년 자신의 아픔도 풀고 명예도 회복하고 기술 철학도 실행해보고 등등입니다. 네 번째, 홍명보는 박주호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박주호의 커넥션 정도로 폄하해버렸습니다. 박주호 위원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폭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커넥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주호가 자신의 커넥션을 이용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런데 잘 안되다 보니 비판을 한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비판도 받아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커넥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한데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의 박주호에 대한 립서비스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홍명보는 박주호의 발언에 대해 절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커넥션 운운하는 것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박주호가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커넥션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축구팬들은 대한축구협회가 박주호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홍명보가 덮어주고 인정해주려는 발언을 한 것 같다. 홍명보의 발언은 대한축구협회의 뜻으로 보인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홍명보 감독이 내부 고발까지 한 박주호를 안고 가려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현실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축구협회가 박주호를 고소한다면 법적 공방이 이뤄져 모든 내용들이 진실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울산 팬들에게도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솔직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가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했을 때 안 좋은 구호가 많이 나왔는데 당시의 생각은 어땠냐는 질문에 대해서 홍명보는 너무 죄송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시기가 오겠지만 이렇게 작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의 실수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울산 HD는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광주 FC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리그 3위로 추락했습니다. 경기장에는 피노키옹, 거짓말쟁이 런명보, 축협의 개 MB, 멍청한 행보 등의 걸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경기 전 홍명보 감독이 소개되자 거센 야유가 터졌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에 대한 야유와 홍명보 나가라는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몰고 온 장본인인 홍명보는 미안하다, 내 실수이다라는 말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명보는 2014년에 홍명보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많이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제70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일기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 1무 2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탈락했습니다. 382일의 기간 동안 거둔 A매치 성적 역시 5승 4무 10패로 초라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유임 발표 이후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홍 감독은 결국 감독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논란에 불씨를 붙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홍명보는 사퇴를 발표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A급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유럽에 나가면 거의 B급대 선수들이 되어버린다. 우리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그 밑에 있는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유럽파는 B급 선수고 K리거들은 C급 이하 선수란 것이냐 등 반응을 보이며 홍 감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홍명보는 장황한 설명과 딴소리 시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홍명보는 손흥민 등 황금 세대가 노력한 성과를 거저 얻어가려고 합니다.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